급물살을 타나 싶었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이 러시아의 제동으로 지연됐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요구로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이 자국의 인권을 비판하는 국제회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김열수 교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광진 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러시아의 요구로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됐고 또 러시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 보십니까? 예, 지금 수정된 것이 결과적으로 다 이제 공개가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것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라고 봐야죠. 하나는 북한의 민항기가 다른 나라로 갔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때 만일 항공유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면 못 돌아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 지급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항공유를 주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북한과 러시아 사이 여러 가지 이제 광물과 관련되는 거, 거기에 이제 관련되는 회사의 대표자가 이제 러시아에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들어 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 지금 러시아에도 없는데 왜 이 사람 이름을 넣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는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실상 이 대북 제재 결의안 자체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계속 협의를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좀 소외됐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러시아도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고 자기가 여전히 강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몽리를 부렸다라고 생각하고요. 향후에도 이제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적절한 자기의 위치를 찾아서 거기에서 자기 국가 이익을 이제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몽리를 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정도의 아주 세부적인 아주 소소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내용이 조정이 되면 아마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0시, 오늘 저녁 12시죠. 0시쯤 되면 아마 결의안이 통과될 거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크다라는 분석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게 첫 번째죠. 존재감, 위상, 소외감 그런 것들이 아우러진 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자신의 국가 이익을 좀 찾아야 되겠다 하는 건데 그것만 너무 얘기하면 너무 속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걸어서 민항기에 대한 공중급유 그러니까 그 기착지에서 급유 그거는 해줘야 된다라고 하나를 더 끼워 넣은 거죠. 네, 이런 변화 내용들이 좀 세부적이고 소소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라고 평가받은 이번 결의안이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한 가지 더 보충된 게 이제 알려진 게 뭐가 있냐면은 라진 항을 통해서 러시아가 자국의 광물 수출, 특히 이제 석탄 수출, 라진 핫산 프로젝트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자기들 이제 금지할 수는 없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산 석탄이나 광물이 북한의 라진 항을 통해서 수출되는 거. 이거는 이제 막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알려지고 있죠. 근데 지금 세 가지 정도 알려졌는데 전체적인 대북 제재의 틀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공유가 고려 항공이 이제 러시아 같은 거 러시아에 날아가려면은 이제 큰 비행기들이 없거든요. 보잉기가.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구비를 하면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돌아올 때도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된 것 같고요. 좀 더 어찌 보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러시아가 굉장히 진지하게 디테일하게 여기에 이제 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또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좀 더 진지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행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군요. 어쨌든 1월 6일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로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1차 때 보니까 5일 만에 결의안이 통과됐고 2차 때
18일 만에, 3차 때는 23일 만에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지금 2달여가 흘렀거든요.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북한에게 좀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건 아닌지 네. 이렇게 우려도 됩니다만. 우선 김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조금 혹시 이제 또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잠시 언급하고 질문하신 부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좀 소원해지면서 북한이 사실상 러시아로 많이 경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 달에는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 전력 협정, 네. 예, 그것도 이제 체결을 했고 올 2월 2일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벌목공들이 있잖아요. 그 벌목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협정도 체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1,500톤 정도의 밀가루가 지금 그러니까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죠.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 러시아가 제공해 준 게 지금 북한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로 봐서는 이런 기회에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좀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어떤 국가 이익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이제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동시에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요. 사실은 과거처럼 이렇게 아주 대북 제재 결의안이 소규모적이고 아주 경미하고 그냥 뼈를 깎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아니라 오히려 뭐 때를 이렇게 닦아내는 정도의 그런 대북 결의안이었다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합의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금방 합의가 되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이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도 지금 목리를 부리긴 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북한이 붕괴될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대북 제재 결의안의 강도가 높은데 그 높은 강도로 가긴 가는데 이것이 사실상 북한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고 사실상 이 돈이 흘러 들어가서 북한 정권 스스로가 이걸 가지고 핵실험을 하거나 또는 미사일 발사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정도의 대북 제재 결의 이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공을 들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공을 많이 들인 결국은 거죠. 이게 잘 이행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연합뉴스 취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은행들의 대북 송금이 전면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이미 북한 돈줄 제기에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둥항도 북한 선박 입항 이제 금지시켰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물 수출 이제 금지됐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 기사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에 이제 4대 은행이 있습니다. 네. 중국은행, 뱅크 오브 차이나, 공상은행, 뭐 기업은행 아마 이런 4개, 농업은행까지 해서 아마 4개 있는데 그 큰 은행들을 포함해서 이제 지방은행들까지도 북한으로의 송금을 금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사실 3차 핵실험 이후에 외화와 관련된 거래 그리고 북한 금융기관들과의 거래들을 많이 단절했다 이런 얘기는 나왔고 발표도 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조선광선은행을 포함해서 북한의 금융기관들 대표부들이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포착이 됐었고요.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요. 아마 중앙에서 정부로부터 그런 지시와 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하달이 됐고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중요한 것은 중국 위안화 결제까지도 이제 중단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정부가 굉장히 이번 대북 제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융 제재를 가하더라고 해도 외화 거래 자금줄을 끊는다고 해도 위안화 거래가 활성화되고 하면은 북중 사이의 무역이 북한의 절대적인 몫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위안화로 다 결제가 되고 현금 유입이 되고 하면은 구멍이 뻥 뚫리는 거나 같죠. 대북 금융 제재가 아무런 이제 아무런 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위안화 결제까지 막는다는 거는 중국이 굉장히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러시아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이제 그 부분이 수적이 되고 어느 부분이 약화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문안이 정치적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안을 아주 화려하게 구체적으로 해놔도 뭐 그렇죠. 대북 제재에 네. 17명이 아니라 50명을 올려놔도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지가 없으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중요하게는 이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행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방들이 네. 어떻게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북한이 이 결의안 때문에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큰 타격을 입을까요? 큰 타격은 입을 겁니다. 지금 사상 최대의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고요. 실질적으로 통치자금, 외화의 측면에서 보면 통치자금의 한 3분의 1 정도는 네. 개성공단을 통해서 이제 날아갔죠, 결국은. 그 다음에 그 광물 수출 북한의 무역의 가장 큰 몫을 네.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수익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다른 여타 불법 거래 못하고 이제 무기 판매 못하고 이런 것들이 제약이 되면은 제 생각에는 통치자금의 한 반에서 네. 3분의 2 정도는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렇지만은 북한이 이제 손을 들고 정말 기권을 하거나 항복을 하거나 하면서 나올 정도까지의 대북 제재는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대북 제재 표결 3일 자정에 시작이 됩니다. 당초는 2일, 그러니까 오늘 오전 5시 정도에 하기로 했는데 러시아가 좀 미루면서 지연이 됐죠. 표결에 들어간다면 좀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뭐 14개 국가는 이미 다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요구한 것처럼 구자 조정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구자 조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미국 주 유엔 미국 대사가 다른 해운국들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들한테 초안을 다시 회람을 시켰거든요. 또 이 주 유엔 러시아 대사가 한 얘기도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는데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대북 제재를 북한의 상황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3일 자정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대북 제재로 국제사회가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돌출 행동을 선보이면서 또 한 번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인권 문제를 계속 선택적으로 개별화하여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력을 가하는 회의들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강경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의원님.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해서 보이콧이라는 예상외 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속내가 있다고 보십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이사회에 참석하면은 계속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네. 자기들이 그걸 다 방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북한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행보들을 보였습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대응을 했고 유엔 총회를 포함해서 인권 이사회 포함해서 이제 많이 대응을 했죠. 네. 그리고 또 탈북자 일부 개별적인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가족들까지 내세워서 압박을 했습니다. 동영상 많이 이제 내보냈죠. 우리 민족기를 통해서. 이제 그 정도면 할 만큼 다 했다, 본인들이. 그다음에 더 참가하면 본인들이 더 손해다. 왜냐하면 계속 공격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주동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한계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유엔의 이제 대북 제재, 아주 강력한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인권을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북한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보이콧을 선택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 교수님, 우리 국회에서도 북한 인권법 통과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통과가 된다면 북한이 더 강경한 입장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북한 인권법만 뭐 북한이 강경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우리 훈련하면 훈련한다고 또 강경하게 얘기하고 또 유엔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안 통과하면 그거 가지고 또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그러고 네. 우리 대테러법 통과시키면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늘 그러긴 한데요. 인권 문제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는 지금 한 13년 정도 됐죠.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건 2013년이라고 네. 보고요. 그걸 통해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걸 통해서 몇백 페이지에 해당되는 북한의 인권이 낱낱이 이제 드러났죠. 그걸 가지고 총회에서도 이제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그 연장선상에서 작년 6월 달에는 우리 한국 서울에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설치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지금 이 제네바에서 인권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 그동안에 있었던 거 이제 추가적으로도 자료를 조사해서 이걸 가지고도 다시 보고를 하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해외 송출된 인력이 뭐 통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7만 명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잖아요. 네. 그 북한 인력들이 송출돼서 그 돈을 전부 다 지금 착취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대한 것이 아마 이번에 본격적으로 3월 14일부터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네.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서 이수용이 가지고 보이콧하라는 것을 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루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북한 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통보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인도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에 통보해 주라. 네. 그 말의 핵심은 김정은도 조사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통보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한국 국회에서 인권법이 이제 곧 통과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여기까지 가면 북한으로 봐서는 정말 사면 초가의 그런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봅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북한 인권을 위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북한은 자국의 인권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에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우리 건설자들은 일도 북한 잘하지만 해외 건설의 근로자들이 수수창에 근무 중에 노래도 짬을 부르고 내서 춤도 춤을 추면서 추는 낭만적인 모습입니다. 생활도 그리고 펼치고 여가 시간에는 체육 활동을 하는 등 이들은 자유로운 편리하게 잘 모습도 꾸려진 보여줬는데요. 숙소들에서 그러면서 푸짐한 북한 식생활 해외 조건을 근로자들의 보장받고 근로 있으며 환경이 안정적인 열악하다는 휴식을 지적에 취하고 대해서 반박하는 언급까지 실었습니다. 휴식일이나 김 의원님, 명절날에는 여러 가지 체육 화면으로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런 주된 영상을 내보낸다고 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괜찮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텐데 어떤 의도로 이런 영상들을 자꾸 내보내는 겁니까? 자기들을 변호하는 입장이죠. 예. 그리고 또 더더구나 대내적으로 볼 때 자기 국민들에게 이제 인권 문제 별 이제 탈이 없다, 다른 일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하려는 그런 노래도 속셈이고요. 부르고 사실 해외 근로자 뭐 볼목이든 이제 뭡니까 건설노동이든 네. 나갔던 분들이 여기 온 분들이 몇 분이 되죠. 예. 그리고 뭐 저도 이제 해외에 뭐 이제 파견돼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잘 알고 있죠. 이 어떻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고 그 월급 중에 이제 몇 %가 당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그거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수용소죠. 예, 북한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사는 사람들보다는 외국에 나가서 그래도 좀 일하는 게 낫기는 낫습니다. 좀 낫지 아무래도. 그렇지만은 국제적인 기준, 노동 기준으로 볼 때는 완전히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러시아에서 볼모하는 사람들도 그 북한 이제 기업소나 꼭 같아요. 김부자 초상화 다 이제 걸어놓고 생활청화해야 되고 외부 외출 못하고 주는 배국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 것들 보면은 참 한심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국제사회에서 많이 문제시하고 특히나 이제 북한이 국제노동기구에 가입을 안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가입하는 걸 이제 권고도 하고 있고요, 유엔에서. 그리고 이렇게 이 노예노동이죠, 노예노동. 이 착취되고 예멘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막 사람 죽고 뭐 12시간, 15시간 일 시키고 이런 것들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 아마 대내외적으로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동영상이라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대북 제재의 이제 큰 하나의 우리가 다치지 않은 게 이제 인력 성출입니다. 그 인력 성출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꽤 돼요. 네. 예, 그 자금이 또 이제 핵 미사일에 전용이 되고 북한의 호전적인 그런 군사력 증강에 이제 전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들 앞으로 국제사회가 더 들고 나올 것이다.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착취라는 단어가 딱 들어맞을 정도로 열악한 근무 환경, 인권 유린을 거의 당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 그런데 유엔 대북 제재를 비난하는데 북한에서는 주민들까지 동원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에게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정은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예, 우리 2013년도의 상황이 현재 그대로 지금 저는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데자뷰를 본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2013년도에 사실은 그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난 뒤에 안보리 계리안 2개를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키리졸브 훈련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북한에서 엄청나게 말폭탄 쏟아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불바다 만들겠다, 워싱턴도 불바다 만들겠다, 전투 근무 태세 돌입해라, 뭐 준전시 상태다, 뭐 정전협정 백지하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말폭탄을 쏟아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외교관들 다 나가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이거는 자유아시아 방송이라는 알레프에서 한경도 지역에서의 소문을 지금 네. 여기 방송을 했다라고 보고요.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어떤 기구나 조직을 통해 가지고 발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곧 발표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네. 지금 북한에서는 크게 보면 2가지 전투가 벌어지죠. 하나는 북한 주민들을 독려하는 그런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 거고 앞으로 이 대북 제재가 이제 제대로 시행이 되면 네. 북한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처하니까 과거처럼 고난의 행군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라 하는 차원에서의 뭐 70일 전투에 이제 돌입했다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라도 전쟁이 터지게 되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라. 뭐 그런 차원에서 2가지 전투가 지금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북 제재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제 노동당 대회를 2달을 앞두고 있는데 김정은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